이런 게 만약에 지금 연구하고 계신 이 소프트 로봇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리퍼는 지금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 이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물류 쪽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농업 쪽은 제가 원래 농업에 좀 특화된 형태로 그리퍼를 하려고 과제를 썼다가 떨어졌죠, 올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퍼 팁이 처음엔 평평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리퍼를 잡을 때 아까 그 인컴패션 그립처럼 그리퍼 팁이 물체 형상하고 똑같으면 정확한 위치에 가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리퍼 팁이 평평하니까 프리션 그립처럼 대충 가서 물체를 그냥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잡은 다음에는 이 물체 모양대로 이제 찌그러지겠죠, 똑같이. 네. 그럼 찌그러진 다음에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컴패션 그립처럼 물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현을 했냐 보면 맨 아래쪽 그림에서 그 위쪽 노란색 테두리 부분이 강성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층이에요. 레이어예요. 그리고 네네. 그 하얀색 부분, 이 하얀색 부분은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 부분은 강성이 바뀌고 네, 그러니까 단단함이 바뀌는 부분인 거고요. 예. 그 하얀색 부분은 그냥 항상 말랑한 상태로 항상 있는 말랑한 상태로. 인 겁니다. 정말 메모리폼 같이 생겼는데요? 예, 뭐 그런 원리 비슷합니다. 예. 네. 앵광치 하면은 빨간 부분이 닿는 부분은 물체가 손상될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 모양 그대로 들어가 강성이 버리니까. 두부니까 애초에 물건이 손상되거나 저희가 물건 얼마나 세게 잡아야 된다거나 이런 계산이 이제 필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예. 아, 진짜 우리 교수님들 미칠 것 같아. 겉바속 쪽에. 이게 제밍이라고 하는 강성이 바뀌는 걸 제밍이라고 하는데 이 제밍 메커니즘을 저희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게 진공 압축백. 그렇죠. 예. 한번 써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 이불 같은 걸 진공백에 넣고 이제 진공을 하면 얘가 쪼그러들면서 딱딱하게 바뀝니다. 엄청 딱딱해지죠. 근데 네. 이 진공백을 잡을 때 한번 여러분들 집에서 해보신 모양을 잡으면서 진공을 잡으면 그 모양대로 찌그러져요. 네. 그리고 그 모양이 유지가 되면서 딱딱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희 강성을 조절하는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불 압축백은 저희가 진공을 잡으면 쪼그라들지만 여기에서는 쪼그라들지 않는 비압축성 물체를 안에 파티클을 넣고 백에 진공을 잡아주면은 이 백에서 이제 누르는 힘이 커지면서 파티클 사이의 마찰력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강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메커니즘은 제가 당연히 최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뭐 기존의 소프트 로봇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었는데, 근데 기존에는 이 파티클을 공 형태로 이제 쌓아놨어요. 쌓아놓다 보니까 그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물체를 이 주머니 안에 이제 갖다 누르면은 이 물체가 주머니에 이제 눌려지니까 이 눌려진 부피만큼의 그 파티클이 바깥쪽으로 밀려나야 됐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냥 뭐 부피만큼 다른 쪽으로 밀려야 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변형량이 크면 클수록 파티클을 더 많이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이걸 굉장히 말랑하게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당연히 네. 이제 밀어내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파티클을.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 파티클을 주머니 안에 다 쌓아놓은 게 아니고 레이어 형태로 만들었어요. 밑에 것처럼. 그러니까 층층이 만들었다는 거죠. 층으로 만들었어요. 네. 이 층으로 만들다 보니까 물체를 이 층에 누르고 그 층 하단부에는 이제 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다 보니 이걸 누르면은 파티클이 이제 밀려나는 게 아니고 굽혀지면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이제 많이 누르더라도 변형량이 크더라도 굉장히 말랑한 상태를 쉽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이제 파티클을 공 형태로 이렇게 주머니로 쌓아놓으면 공 형태를 벗어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력이 어쨌든 균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레이어로 구성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각형이 저희가 제일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만 뭐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저희가 원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빈백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네네네. 앉으면 모양 변하는 빈백 같은 거. 빈백을 아무리 누워도 누울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내가 막 푹신함을 느낄 수는 없잖아.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봐봐. 약간 라텍스 침대 같은 정말 비싼 침대에 누우면은 폭신하게 내 몸 그대로 이렇게 그쵸. 딱 감싸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백과. 아주 좋은 비유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빈백에는 찰떡 같은 비유. 안에 그 들어있는 게 다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빈백에 누우면은 우리가 아까 위에 같은 게 기존 제밍 기반 메커니즘은 위에가 빈백이라고 공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아래가 우리가 정말 편안한 라텍스 침대와 같은 원리라고 좋네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보면 오른쪽 상단의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물건 예를 들어 침대로 설명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침대에 이제 누우면 침대 저희 몸만 쏙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침대에 이제 누르게 되면 그렇죠, 저희 그렇죠. 몸 네. 주변이 주위- 이렇게 같이 푹 꺼지는 경우가 맞아요, 있죠. 맞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온 말이 침대는 과학입니다. 과학입니다. 네, 그 맞습니다. 말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그리퍼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그리퍼 표면에 누르면 이 누른 제 왼쪽 같이 누른 부분만 쏙 들어가서 파묻혀야 이 물건이 옆면에 아이, 힘을 그럼요. 들었을 때에도 그럼요. 이게 이제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유지가 않는 되죠. 편안함을 줄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근데 오른쪽 것처럼 변형이 옆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형식으로 변형이 되면은 옆으로 힘이 들어갔을 때 물건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안정적으로 파지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왼쪽과 같은 이런 형상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비싼 침대를 만들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이 서페이스 텐션, 그 표면의 장력이 네. 낮을수록 왼쪽과 같은 형상이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알았어요. 거죠. 네, 네, 알아냈어요. 여러 가지 네. 실험을 통해서 네네. 표면 장력이 작으면 작을수록 왼쪽과 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론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네. 실험적으로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실험적으로도 이런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나오네요. 제가 목표로 했던 건 그래서 결국 침대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무리 이런 걸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도 이건 침대예요, 침대. 이게 진짜 나올 줄은 몰랐어. 침대 진짜 과학이네. 침대가 과학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그렇죠.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는 물품들은 굉장히 많은 과학적 노하우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네. 딱 이거 그거잖아요. 우리가 네. 하는 편하다. 정확히 이겁니다. 네, 이거예요. 우와. 야. 문제는 이 침대를 저희 그리퍼로 넣기엔 너무 구조가 복잡하다는 거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예. 보시면 이 침대 내부에는 이렇게 스프링이 다 단독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구조인데 네. 네. 이런 구조는 저희가 작은 그리퍼 안에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뭐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걸 뭐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서 지금 여러 실험을 이제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일반 스펀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물러보고 무너지죠. 옆에가 네. 옆에 무너지죠. 같이 무너지고 이제 망상형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해서 이제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이런 스펀지 같은 소재가 그냥 있어요. 예. 수세미죠, 일반. 예, 뭐 그런 수세미랑 네.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건 조금 나아요. 설거지 하는. 예. 조금 낫네요. 조금 스펀지보다. 낮지만 그래도 옆에가 같이 무너지고 네. 그다음에 이 망상형 폴리우레탄 폼 얘를 이제 다 이제 디바이딩을 해서 그냥 다 나눴어. 이것도 자르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이건 조금 훨씬 보이는데도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근데 옆에가 얘가 이제 무너지죠. 좋았는데 얘가 내구성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다 나눠놓다 보니까 옆에 이제 마찰이 생기면서 닳아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일 꺼지진 좋게는- 않는데 예. 5번 누우면 그냥 그거, 찢어진다. 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거는 이제 허니콤을 했어요. 얘도 지금 영상이 약간 찢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니라는 걸 다음번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성능적으로 지금 제가 제일 좋네요. 좋았고요. 네. 실제로 허니콤 구조로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처럼 이 물건을 누르면 그 물건의 바로 옆에 있는 구멍은 이제 변형이 되는데 그 구멍의 다음 구멍들, 저 초록색 구멍들은 변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바로 인접 구멍들만 변형이 집중돼서 되더라라는 걸 이제 본 거죠. 어. 이게 보면은 결국 예, 그렇죠. 육각.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침대랑 약간은 비슷한 구조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뭐 전문가 같은 분들한테는 엄청 다른 거. 엄청 다른 걸 수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보는 그냥 침대예요. 다. 네, 맞습니다. 침대예요. 예.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 침대로 온 거죠. 예, 네. 침대인데 왜 이렇게 육각 기둥 요 관통물이 이제 성능이 좋냐면은 관통이 돼 있기 때문에 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렇죠. 속이 비었죠. 그래서 표면상에서 봤을 때는 이 표면으로 저희가 이렇게 당겼을 때는 극단적으로 강성이 낮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표면의 서페이스 텐션 자체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 장력이 낮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물방울 표면 장력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네, 용어를 제가 그렇게 쓸게요. 네. 표면의 그 인장 강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누르면 측면이 이게 쭉 늘어나면서 그냥 푹신하게 꺼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네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예.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왜 하필이면 육각형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물론 원도 되고 삼각형도 되고 사각형도 되고 하는데 꼭지점이 예를 들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 부분의 강성이 집중이 돼서 강성이 유니폼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균일하게 만들기 어렵고 원에 가까울수록 균일하게 만들기가 좋아지는데 문제는 원은 격벽의 두께가 이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하고 제일 가까우면서 격벽 두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육각형
육각형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네. 근데 팔각형이나 12각형은 더 원에 가깝지 않나요? 근데 그걸로 패턴을 못 만들어요. 저런 패턴. 그래서 만들 수가 없어서 저런 걸 만들려면. 네. 네. 자, 그리고 이 허니콤 구조가 또 재밌는 게 뭐였냐면은 제일 오른쪽 게 기존의 그 허니콤 구조 많이 쓰잖아요. 지금 항공기나 복합제에도 많이 쓰는데 얘를 이제 누르는 실험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누르는 양에 따라서 반발력이 커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프링 같은 것도 막 세게 누르면은 더 이상 안 눌러지고 맞습니다. 위에서 튕겨 오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근데 이제 허니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이상 누르면 갑자기 강성이 확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요. 오. 왜냐하면 이게 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벽이 어느 정도 누르면 갑자기 확 꺾이면서 강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컬랩스 구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허니콤 같은 경우는. 아. 근데 저희는 이걸 유연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 무너지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왼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프가 누르는 변이 양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하다가 이제 컬랩스 구간에서는 오히려 누르는 강도가 반발력이 약해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저희가 물체를 그리퍼에 이제 누를 때 일정 이상 변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반발력이 약해지니까 변형량을 굉장히 더 많이 주더라도 이 물체에 받는 힘을 약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거의 최적화되어 있는 거네. 그렇죠. 사실 부드러운 걸로도 우리 손으로도 두부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잘 잡으려고 그러면 으깨지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힘이 생기니까 잘 잡으려면. 근데- 그렇죠. 그렇죠. 스프링을 생각하면은 누르면 누를수록 힘이 세져야 되는데 반발력이 맞아. 세져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그래서 반발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물체를 많이 누르더라도 물체에 들어가는 힘이 굉장히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체 파손도 없이 잘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거에서 1번에 굉장히 이제 그 노란색이 처음에 이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2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물체를 누르면 이 물체의 누른 부분만 이제 선택적으로 변형이 되니까 힘이 집중이 됩니다. 3번처럼 변형이 다 되고 난 다음에는 4번처럼 요 외곽 구조가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저희가 힘이 요 물체에 들어갔을 때는 요 구조 전체에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물체를 위치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결론은 이겁니다. 잘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야 원하는 일, 즉 목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보통 그리퍼들이 그냥 잡아서 옮기기만 하는데 이게 아니고 작업을 하려면 이 물건을 잡은 상태에서 물건이 위치가 틀어지면 안 된다. 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보면 그 페트병인데 이제 보면 저 한 손으로 사람이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면 표면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양대로 똑같이 찌그러지기 때문에 저게 위치가 안 틀어지고 그다음에 레몬을 잡을 텐데 레몬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오, 근데 네. 레몬을 잡은 다음에 안정적으로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착즙을 하더라도 레몬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고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레몬 속이 파여 있죠. 네. 파여 있는데 그러면 레몬이 찌그러지든지 전혀 찌그러지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누르면 찌그러지거든. 네. 그쵸, 그쵸. 근데 쟤 되게 웃긴다? 자랑하듯이 레몬을 판 다음에 한번 맞아, 쫙 하고 보여줘. 보여줘. 네. 이렇게 그거 가운데. 확인시켜 드리려고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손잡이도 잡고 이 잔도 깨지기 쉽지만 쉽게 잡아서 전달해 주는 걸. 자, 다음엔 삼계탕을 끓일 텐데. 어우, 진짜 끓이나요? 진짜? 자, 보시면 이제 냄비 손잡이를 잡고 네. 네, 이제 닭을 잡는데 닭도 위생을 보면은- 위해서 비닐도 네, 비닐도 씌워줬네요. 씌웠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네, 보면 닭 모양으로 똑같이 찌그러져서 네, 잘 잡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제 그 비닐 장갑 빼요. 벗었어. 벗었어. 바닥에 있는 밤대추 마늘을 잡는데 보면은 모양대로 한 똑같이 번에, 네. 그거 바뀌어 한 있죠. 번에 잡네. 그럼 세 가지 강성이 다 다른데 동시에 이제 모양이 똑같이 변형이 돼서 잡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와. 그리고 무거운 이제 페트병 또 잡아서 이렇게 물도 네 따르고요. 아니, 장갑을 어떻게 또 저기야 딱 벗지? 네, 저기 뭐, 너무 웃긴데. 신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재료를 뭐 다는 아니지만 적당히 넣었으니까 우와, 우와. 네, 불을 켜는 걸 불이 켠지가 안 보이니까 이제 불을 꺼서 불 켠 거를 확인을 시켜드리죠. 네. 이게 다이소에서 가능한가요? 다 있습니다 재료. 제가 진짜? 다 살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닭은 당연히 저기 마트 가서 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포도를 짓는데 보시면 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 모양대로 맛있겠다. 똑같이 네. 저기 찌그러지기 어렵다고 했는데 보시면 포도 모양대로 똑같이 찌그러져서 네. 담는 걸 보실 수 있죠. 우와. 포도 알이 이게 보통 이게 똑같이 변형이 안 된 포도 알이 다 떨어지고 할 텐데 포도가 망가짐 없이 잘 옮기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그리퍼가 정말 좋았으면 제가 뒤에 자료를 설명할 필요도 없을 텐데 문제는 이 그리퍼가 너무 커요. 네. 커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업하고 이제 미팅을 하면서 쓰려고 했는데 기업에서 요구사항 처음엔 이게 좋다고 했다가 아니 박스 안에도 못 들어가고 뭐 그래서 이제 작게 만들어 봤어요 왼쪽 것처럼. 근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 것처럼 더 작게 해서 이제 좀 칠판 지우개랑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뭐 약간 아직도 둔탁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좀 바닥에 있는 것도 잡도록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연구를 했던 거는 좁은 공간의 물체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을까를 이제 흡착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아무래도 이 형태의 그리퍼로는 기술적으로. 그래서 왼쪽처럼 박스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문어 빨판처럼 뭔가 흡착으로 잡게 되면 그렇죠. 예,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있는 물체도 잘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든 거죠. 뭐 이런 고민을 저만 한 건 아닐 테니까. 2019년 최근이네요. 아, 최근에 이런 연구, 그리퍼 연구는 지금 또 되고 아마 오늘 또 누군가 발표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어쨌든 이슈가 많이 됐던 연구를 보여드리면 하버드 MIT 이제 연구팀에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한 그리퍼인데 이 종이접기 구조를 이용한 건데 이게 그리퍼 이제 오므러들면서 저 물체를 이제 감싸지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과도 잡고. 근데 저거는 그러네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그랬던 게 크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쵸, 집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정확하게 보셨네요. 예. 근데 딱 그래서- 봐도 저거보다 큰 건 어떻게 집지라는 못 생각이 잡아. 진짜 예리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아래 그리퍼는 이제 이것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페스토사에서 나온 플렉스 쉐입 그리퍼인데 이 그리퍼도 아까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물체 주변을 감싸지면서 잡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물론 영상 중에는 이제 평판을 이제 흡착하는 것처럼 하는 영상도 있는데 이 메커니즘 자체가 사실 흡착을 메인으로 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서 뭐 조금만 물체가 무거워도 아마 그걸 못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물체가 그리퍼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가야지 잡을 수 있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물체가 볼록한 형태가 되어야지만 끼어 잡는 것이 가능한데 그럼 만약에 좀 오목하거나 요철이 있구나 이런 경우는 이제 앞에 이런 그리퍼들이 못 잡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물체가 그리퍼보다 작아야 이렇게 끼어 잡는데 그렇죠. 예,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체가 그리퍼가 더 크거나 평면이거나 이러면 못 이렇게 잡는 움켜 거죠. 잡는 게 안 되니까 네. 예, 물론 플렉 쉐입은 뭐 비슷하게 잡습니다만 무거운 건 못 잡습니다. 저 로봇이 농가에 적용되기까지 시간이나 비용이 대략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또 나올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노동력을 쓰는 비용보다 훨씬 싸서 국책 사업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상용화되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여서 그렇다.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지금 연구하고 계신 이 소프트 로봇들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리퍼는 지금 기술 이전이 돼서 지금 상용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물류 쪽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농업 쪽은 제가 원래 농업에 좀 특화된 형태로 그리퍼를 하려고 과제를 썼다가 떨어졌죠 올해. 박사님이 떨어져서, 농업과 관련된 과제를 따는 순간 상용화가 될 수 있다. 이제 세 번째, 이런 그리퍼들이 다 물건을 옮기는 장면만 주구장창 보여줘. 그래서 이걸로 뭔가 좀 복잡한 작업들을 한 사례를 보여준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물체를 제가 이제 물병을 잡았다가 이걸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잡았을 때 저희가 아까 물병을 잡아서 놓은 위치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다음 작업을 연결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 작업 정도는 이제 노가다로 이걸 때울 수 있는데 이게 한 3스텝, 4스텝, 5스텝 넘어가면은 변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물론 비전을 접목을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만 저희는 최대한 그걸 이제 도움을 안 받고 하는 걸 목표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뭐 처음부터 잘 되면 좋은데 처음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저 허니콤 이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좀 만들어 보고 저렇게 뭐 저 호스도 엄청 다발도 붙여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붙네요.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다가 문어를 다시 이제 봤는데 문어가 이제 물건을 잡을 때 보면은 다리로 한번 감싸지고 그리고 빨판으로 세부적인 형상에 적응을 해서 밀착이 됩니다. 그런 원리를 저희도 이제 접목을 시켜서 이쪽 그림 보면은 이제 문어가 이제 사각형 블럭을 이제 잡는 건데 보면 다리로 한번 감싸잖아요. 네. 감싸고 모서리 부분이 이 빨판 부분이 딱 직각 형태로 변형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도 이 사진 안 가져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각 블럭을 감싸지고 그 모서리 부분을 흡착구가 정확하게 딱 밀착이 돼서 쭉 변형이 빨아들이는 된 거죠. 것을 그런 구현을 해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손 위에다가 붙여보면은 주먹 형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근데 이 주먹 형상이 빨판 자국이 하나하나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게 네. 흡착구가 완벽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큰 흡착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밑에 Shape Adaptive Structure라고 해서 이제 형상 적응하는 구조체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허니콤 구조로 생겼는데 얘가 이제 여기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죠. 구멍 하나하나에서. 그리고 여기 표면에 미세 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미세 와이어가 얘도 이제 표면의 장력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구조는 이 위쪽 부분 파란색 화살표 부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가 뻥 뚫린 사각형 쉘인데 얘도 강성이 바뀌어요. 얘가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잡을 때는 말랑하다가 물건을 잡고 나면 물체 형상대로 바뀌어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영상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일단 이 허니콤 구조체 내에는 이제 스프링 구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은 구조가 그냥 말랑말랑하기만 하면 저희가 진공을 잡아주면은 이 구조체 전체가 이제 무너져.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 진공 흡입구가 막혀버려요. 그렇다고 또 딱딱한 물체를 쓰면은 저희가 이제 말랑말랑한 느낌이 없어지고. 그 스프링을 넣지 않으면은 문어 빨판 있잖아요. 네. 그게 입구가 닫혀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빨판이 없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붙일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양은 유지를 하되 그 위에 빨판이 딱 붙을 수 있게 지지를 할 수 있는 스프링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의 장점이 보면은 폭방향 강성은 높은데 이 수축 방향 네. 이 강성은 굉장히 약해요. 저희 스프링 만져보면 알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벽이 옆으로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옆 방향으로는 강성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압축 방향으로는 굉장히 말랑해야 되니까 이 스프링이 목표에 딱 부합되는 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직교 위방성 표면 장력 구조라고 이제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까 미세 와이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미세 와이어의 수직 방향으로 물체에 눌려지게 되면은 미세 와이어가 잘 늘어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이 물체에 눌려지면 물체 주변을 감싸면서 이제 변형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오른쪽처럼 오목 형상을 파지할 때는 이 미세 와이어의 수평 방향으로 이제 눌러지게 되면은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잘 옆으로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와이어 이 강성이 영향을 안 미치니까.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오목하게 파진 부분이 늘어나면서 밀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볼록 형상이에요. 볼록 형상을 왼쪽 거는 기존에 이제 이런 비정형 물체들을 가장 잘 잡는다고 이제 하는 상용 외국 제품이에요. 유명한 제품인데 저희는 이제 그 왼쪽 제품들을 못 잡는 대신 오른쪽 저희 그리퍼는 보면은 물체를 감싸지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밀착이 돼서 잘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그러네. 문어처럼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감싸지면서. 감싸는 게 네. 있어서. 그렇죠. 자, 그럼 오목 형상. 오목 형상 또 영상으로 보시면 자, 기존의 그 석션 컵이나 석션 스펀지 같은 경우는 석션 컵은 안 되죠. 안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오른쪽 거 보시면 이 밀착이 되면서 잘 오. 잡아 올리는 이런 것들도 잘 보면은 표면이 제대로 밀착돼서 잡아 올리는 걸 보실 수 아니, 있어요. 그러네. 이게 확실히 그 물체에 따른 변형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치. 마찰력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다 뛰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왜 떨어졌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이거 안 보여줬나요? 아 이게 다음 거는 이제 물건이 정확한 위치에 안 있고 약간 틀어져 있는 위치에 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 이런 잘 못 잡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는 물체 위치가 정방향에 있지 않고 약간 틀어진 위치에 있더라도 물체 오 주변에 잡아낸다. 감싸지니까 예, 무조건 이제 대충 위치를 알아도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와 영상입니다. 진짜 짱이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체외곽에 강성이 바뀌는 구조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가운데가 뚫린 사각형이에요. 이 가운데 아까 보셨던 그 흡착구가 있는 거고. 네네. 자, 여기서 영상을 보시면 네, 처음에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가 말랑한 상태에서 물건 놓고 진공을 잡아주면 딱딱하게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 딱딱 그 아까 물체 모양대로 똑같이 찌그러져 있다가 다시 또 상압 상태로 놔두면 복원이 되고 딱딱하게 둔 상태에서는 유지가 되죠. 그래서 물체를 이렇게 물체 형상대로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는 형상대로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물체 위치가 안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그리퍼를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추를 계속 올려요. 몇 킬로 버티나? 예. 그래서 지금 6kg를 버텼는데 지금 안 무너졌잖아요. 이게 네. 지금 얘가 뭐 말랑한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진공을 말랑하게 다시 바꿔주면 그대로 무너지죠. 예. 딱딱한 상태랑 말랑한 상태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던 물건을 다 잡을 수 있는 흡착 그리퍼는 저희께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혹시 뭐 다른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보시면 청설 뭐 아무튼 이런 큰 볼록한 다 게 잡네. 있어요. 힘이 좋다 근데. 무거운 물체든지 아니면 진짜. 케이블 커넥터
얼마나 무거운 물체까지 들어갈 수 한 있는 2, 3kg까지 됩니다. 보면 지금 표면이 굉장히 유연한데도 잡죠. 아까 네. 그 페스토 그리퍼 같은 경우는 못 잡는데, 그리고 돌기가 작은 것도 잡고. 야, 다 잡네? 네. 우와, 신기하다. 아, 귀여워. 뚜껑 열어. 네, 그래서 이런 벽면에 세워진 것도 잡고,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것들도 주변을 감싸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네요. 네. 저도 궁금해요. 섬유는요? 섬유 못 들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섬유를 못 들어요. 아, 네. 마음이 아픈 걸 건드렸습니다. 처음 못 잡고, 또 말씀드리면 바늘을 못 잡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스펀지 못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플러그를 이제 이걸 뺀다고? 빼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 자, 보시면 밑에는 고정이 돼 있는 네, 건가요? 밑에는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를 잡아 뽑은 다음, 잡아 뽑기도 어렵습니다. 보통 그리퍼가. 네. 근데 꽂아서 허공에서 흔든 다음에 그대로 꽂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공에서 잡아 뽑은 상태에서도 물체의 위치가 전혀 틀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왜 조금이라도 틀어졌으면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가 뭐 비전 카메라 눈으로 이게 교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 그대로 이제 이 정도로 물체의 위치가 틀어지지 않기 틀어지지 때문에 않게? 이런 다양한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와. 영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망치질인데, 보통 그리퍼가 망치를 잡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무거워서 네. 아, 그쵸. 그렇죠, 그렇죠. 잡으면 다 떨어뜨려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희는 잡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때려? 해서 연속적으로 망치질도 가능합니다. 이제 못을 지금 연속해서 박을 때 박으면 망치에 충격이 가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망치 위치가 틀어져서 이게 연속 작업이 안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연속해서 계속 똑같은 위치를 정확하게 우와.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흡착 그리퍼로는 저희가 세계 최초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물체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퍼들이. 그러네요. 저건 진짜로 그렇죠. 예,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앞에 거는 이제 비전 없이 했던 거고, 저희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려면은 비전이라고 눈을 대신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물체 위치가 대충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걸 이제 하나씩 뽑아내는 기술들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보여드릴 시연은 보통은 물체들을 다 학습을 시킵니다. 어떤 물체를 잡을지, 아니 물체의 형태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다 인공지능 이런 걸 학습을 시켜서 하는데, 저희는 학습 전혀 없이 네. 그냥 랜덤의 물체를 박스 안에 다 박아놓고 그걸 하나씩 꺼내는 걸 할 거예요. 근데 로봇이 물체의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찍어 누를 겁니다. 네. 영상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그렇죠. 인형 영상에서 뽑기. 예, 보이는 게 뒤에 이제 비전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비전 카메라에서 인식하는 물체 정보랑 여기 물체 정보가 전혀 매칭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저기서 보여주는 대략 그냥 물체 센터 위치에 갖다 대면은 물체가 딱 잡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왜냐면은 아무데나 집어도 아까처럼 다 집을 네네, 수가 잡을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로봇도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찍어 눌러요. 보통은 물체 형상을 정확하게 알아서 계산해서 옆으로 뭐 30도를 들어가서 이렇게 잡아내야지 이걸 계산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만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어디 걸로도 있는지만 보고 여기 있으면은 그냥 거기 있는 데다 아무렇게나 갖다 대면은 집히는 거구나. 맞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근데 이제 짱이네요. 저거 한꺼번에 그냥 딱딱 찍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옮기네요. 와. 네. 야, 내구성 말씀하셨는데, 내구성이 좀 한계이긴 합니다. 아직 저희가 그 목표 내구성에 조금 못 미쳐서 지금 그걸 지금 양산 공장에서 맞춰보고 있어요. 예리하시네요. 네, 그것도.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침 준비를 이렇게 다양한 거를 연속 작업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아, 이제 한 아침 큐입니다, 준비까지 한 큐. 이거 끊김 없이 한 큐 찍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물병을 잡아서 가스레인지 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얼타임이라고 나와요. 되게 빠르네요. 예, 예. 아, 이게 아니다. 이게 리얼타임이 아니고 3배속인데 제가 지금 이걸 지금 제가 그 자막을 뺐네요. 원래 이게 3분짜리인데 너무 길어서 5분짜리인가? 예, 3배속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보시면은 그 우유를 따르고 뭐 이런 것도 되고, 여기서 지금 하이라이트가 나오는데, 네. 지금 그 주전자 손잡이를 잡아서 이제 끓는 물을 따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보면 이게 토크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진짜 많이 걸리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끓는 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숟가락질 잘- 막 하네요. 예. 근데 잘한, 우와! 썩기까지. 그래서 잘하네. 후라이팬도 이제 갖다 놓고, 야, 이렇게가 된다고? 와, 네, 진짜 그래서 대박. 뒤집게 하고, 지금 호떡 할 때도 호떡에 이제 토크가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잘 대응을 해서 이렇게 하고 우와. 마지막에 그대로 꽂아 놓죠. 저기 음. 뒤집게도. 그리고 잼. 그다음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붓글씨인데, 붓글씨요? 네, 한번 보시죠. 이거 지금 3배속으로 재생하는 거, 지금 종이를 꺼낸 다음에 이제 문진을 놓는데, 문진 표면에도 복잡한 패턴이 그렇죠, 있어요. 예. 네, 지금 벼루 뚜껑도 보면 영무늬가 있고 무겁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잘 잡아서 옮기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먹물 뚜껑도 얇습니다. 얇은데 이거를 얇지만 잘 움켜 잡아서 이제 먹물을 따는. 야, 기가 막히게 야. 넣네. 네. 와. 그리고 이제 그 붓도 보시면 붓도 굉장히 비정형이에요. 이제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지금 제대로 밀착을 해서 요 붓 모양대로 똑같이 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오. 오. 예, 붓이 안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글씨를 쓸 때도 이제 붓의 그 힘, 리액션 포스가 계속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가 정확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런 복잡한 네, 글을 쓰고 야, 있고, 로봇이라고 또, 썼어. 네, 그대로 꽂아 놓잖아요. 붓 위치가 안 틀어졌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옮겨 놓고 칼을 잡아서 이게 종이도 이렇게 저 칼도 저희 일상생활 속에 쓰는 그런 우와. 이제 이렇게까지 제가 발표를 했었어요, 재작년에.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 못 잡지 않냐, 혹은 뭐 스펀지 못 잡지 않냐, 뭐 바늘 못 잡지, 맞아요, 못 잡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흡착 구보다 작은 물체나 혹은 그 바람이 아예 통과해버리는 물체는 저희가 흡착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개발했는데 이걸 자꾸 못 잡는다고 제가 학회에서 발표했더니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짜서 코끼리는 코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코끼리가 나옵니다. 얘기했던 예. 거. 네. 코끼리가 나옵니다. 코끼리를 보시면 코끼리가 바나나 질 때 한번 잘 보세요. 바나나 어떻게 지는지. 바나나를 이렇게 움켜 잡습니다. 이렇게. 네. 어, 네. 코끼리 저렇게 움켜 잡는 거 알고 계세요? 네네네네. 그리고 큰 거는 이제 빨아들일 수도 있어요. 네. 흡착으로. 예, 그래서 두 개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흡착도 네. 되고 꼬집어서 잡는 것도 되고. 네. 그래서 저런 코끼리 코를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리퍼를 이제 개발한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물체는 오므려서 잡고 큰 물체는 들이마시면서 잡고 지금 보여드릴 그리퍼를 하면 이렇게 코끼리 코하고 매칭이 됩니다. 네, 이거 그러네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흡착 그리퍼인데 저희가 옴으로 들게 했어요. 보시면은 오. 간단합니다. 위에 그냥 공합 난 진짜 코끼리 예, 코 같이 실린더. 생겼다. 진짜로. 를 달아서 이걸 그냥 위로 당기면 얘가 끝단이 옴으로 들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옴으로 든 다음에 진공을 잡아주면 강하게 잡을 수 있는 힘까지 같이 그렇죠, 그렇죠, 생기게 그렇죠. 되는 장점까지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에 다 답이 있어요. 네네. 자, 그래서 감자칩 잡는 모습인데 보면 감자칩 코끼리보다도 잘 잡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예. 엄청 깨지기 쉽고 비정형이고 오, 이거는 저거를 안 깨뜨리고 잡는다고? 저거 한번 사람이 집어도 손으로 저- 잡아도 저거 어, 네, 근데 지금 감자칩 모양이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은 상태로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사람 손보다도 좋은 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직각 형태는 이게 못 잡아 이게 저렇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네네네. 네, 저희 그리퍼로 잡으면 이렇게 딱 밀착시켜서 우와. 이렇게 잡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방침인데 한방침 사람 손끝으로 못 잡아요. 이거 못 그렇죠. 잡습니다. 예. 보시면은 어. 이게 지금 꼬집어서 쫙 잡잖아요. 오. 굉장히 신기하게 잡죠. 야, 바로 잡네요. 예. 자도 이게 철자 저희 뒤집기 어려워요. 아까 뭐 네, 하나 네, 네. 말씀하신 동전보다 더 얇습니다. 절반 정도 두께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그리퍼를 보시면 이거를 세워서 잡습니다. 우와.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보실 텐데 보시면은 이제 그 뚜껑을 잡아서 맞추는데요? 이게 이제 끼워 넣는 끼워 뚜껑 이게 사실 인형 포장하는 뚜껑을 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기가 통하는 천이에요. 이제 뒤에가 비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와, 이제 진짜 씹기 때문에 얇네요. 천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머리가 크고 몸통이 얇은 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대로 꽂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잡기가 기존 그리퍼는 거의 진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네. 저희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이런 전선도 그냥 이제 꼬집어서 잡아 올릴 수 있고 와, 야, 저거 그리고 이제 진짜. 이거 종인데 케이크 토퍼인데 이것도 이렇게 딱 꼬집어서 잡아 올리죠. 네. 그리고 이런 망 같은 것들도 이렇게 꼬집어서 잡아 올릴 수 있고 우와. 그리고 자갈도 보통 그리퍼들이 자갈 모양이나 위치를 알아야 이제 잡는데 저희는 대충 이제 오므린 다음에 걸리는 대로 잡는 거죠? 걸리면 이렇게 움켜 잡을 수 있어요. 사람 손처럼 이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우와. 그래서 돌멩이도 여러 개를 이제 잡을 수가 있죠. 움켜서. 네. 그리고 이제 바늘은 당연히 잡고 한방침을 잡을 텐데 한방침 또 이렇게 탁 꼬집어서 잡고 잡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잘 잡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찔러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찔러 넣는 작업까지도. 침도 놔준다. 침 놔주는 로봇. 어.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걸 이제 정면에서 자한데 이제 이렇게 네, 우와. 꼬집어서 잡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늘 끼는 거예요. 이거 그 실 바늘 끼는 거 저게 제가 이제 끝에 꼬다리를 좀 2개 달긴 했는데 이걸 엄청 납작한 걸 좀 세워서 잡은 다음에 정렬을 시키고 바늘에 끼워 넣을 겁니다. 네, 이런 정교한 작업도 할 수 있네요. 되는 거죠. 예. 우와.
이게 된다고? 와.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큰 물체도 우와. 당연히 이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다양한 물건, 그럼 10배입니다. 저 그리퍼 크기 10배부터 그 한방침은 그리퍼 크기 100분의 1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리퍼는 저희가 처음이다. 그리퍼가 커지면은 이거는 흡착력이 중요한 겁니까? 들어올리려면은 그리퍼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까?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국 면적이 넓어지면은 면적에 비례해서 결국 파지 힘도 커지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압력 곱하기 에어리어니까 모든 것을 이제 연결해서 이게 사실 파티 준비 영상을 앞에 이제 일부분만 말씀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네,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인형인데 인형도 지금 공기가 통과하지만 인형 꼬집어서 지금 넣었잖아요. 하고 네. 천을 저기 스티로폼에 놓고 아까 보셨던 핀을 내 기통에 찔러 넣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그리퍼로 잡기 굉장히 어려운 그쵸. 거예요. 예. 아, 어디 나중에 발표할 때 글 쓰지 마세요. 진짜로. 우리는 이렇게, 이게 되는데 왜 안 줘요?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뭐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대단한 분들 많으신데요. 아무튼, 네. 아무튼 지금 보면 그 전선도 걸고 지금 전구도 큰데 지금 흡착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돌려서 끼는 것도 되죠. 이야. 그리고 스위치로 켜고 그리고 아까 그게 케이크 토퍼였어요. 지금 토퍼를 케이크에 낀 다음에 초를 꼈고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오네. 자, 여기서 리얼타임인데 지금 성량을 잡아서 이제 불을 켤 겁니다. 이게 사운드가 딱 나와야 좋은데. 네. 오. 우와. 불도 키네. 제 편집본에는 사운드가 다 나갈 겁니다. 아, 예. 네. 그래서 불 켜는 소리가 멋있거든요. 예. 이게 성량을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 이 불 켜는 동작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다음 영상은 꽃 심는 거예요. 예. 오. 망을 저기 이제 화분에 갖다 놓고 네, 그래서 이제 손잡이를 딱 잡고 한 우와. 번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배수 저 맨 마지막 배수 잘 되라고 네. 넣는 자갈이고요. 그다음에 꽃도 이제 잡아서 말랑하니까 뭐 당연히 잡죠. 잡아서 놓고 그다음에 그 삽을 잡은 다음에 이제 흙을 이렇게 놓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작업들은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 아, 근데 지금 보면서 생각했는데 약간 착각하고 있었어. 우리 박사님은 그리퍼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 로봇은 아닙니다. 로봇은 그러니까. 그리퍼만 봐. 그리퍼가 이만큼 많이 잡는데 이게 저 얇은 거 저거 좀 잡기 어렵거든요. 그럼요, 어렵죠. 예, 왜냐면 로봇 기술은 있는데 사실 그리퍼 기술의 바틀렉 때문에 못한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쵸. 그렇죠. 뭐 팔에 있어도 예. 없으면은 잡는 게 대부분 없으면 로봇팔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많은데 그리퍼 개발하는 기업들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기업 그렇죠. 자체는. 예, 네. 그래서 마치 사람 손으로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딱 그 한 가지 종류만으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네요. 예.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과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